안녕하세요. 차 교수와 물리 산책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이름은 Ask Professor 차 교수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물리와 연관된 개념이나 현상을 간단히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설명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질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질량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질량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량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질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까? 네, 물체의 질량이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질량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게 물질의 양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체의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이용하는 질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물질의 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양을 대표하는 물리량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다음 중 물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하는 단위 하고 질량을 표현하는 단위가 있다면 그 단위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의 단위와 질량의 단위를 전부 다 킬로그램을 쓴다. 아니다. 물질의 양의 단위로는 킬로그램이고 질량의 단위로는 몰이다. 아니다. 그 반대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답이 어떤 거겠습니까? 네, 답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물질의 양의 단위는 몰인데, 몰이라고 하는 것은 몰이라는 물리량의 단위입니다. 질량은 물질의 양을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물리에서는 질량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 질량을 정의하는 게 물리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두 가지가 붙은 것입니다. 질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영어로는 inertial mass인데,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냐면 물체가 지닌 관성의 정도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성 질량을 구할 때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F는 ma라는 식에 의해서 정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량도 있습니다. 질량을 정의하는 식이, 다른 질량이 바로 중력 질량이고, 이것을 영어로는 gravitational mass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 바로 만유인력을 정의할 때 만유인력의 원인이 되는 질량을, 원인이 되는 성질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바로 만유인력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관성 질량에서 관성이란 뭐냐? 이너시아가 관성인데, 관성은 물리량이 아닙니다. 물리량은 어떤 것이 물리량입니까? 숫자로 대표될 때 물리량이죠. 차 교수와 물리 산책, 차 교수의 그 물리, 이내대 물리 코스를 좀 들은 사람들은 잘 알겠죠. 물리량이려면 물리량의 조건이 바로 숫자로 대표돼야 되는데, 관성이 숫자로 얼마다, 관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관성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운동 상태는 뭘 얘기하냐면 그냥 속도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속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그걸 또 고상하게 운동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동 상태 equal to 속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이 크면 속도를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성이 작으면 속도를 바꾸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속도를 바꾸기가 어려운데, 이 질량이 바로 관성의 정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물체가 지닌 관성의 정도가 바로 질량이고, 그 질량을
다르게 정의하는 질량도 있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관성질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관성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마찰이 없는 면 위에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힘으로 잡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뭘 측정했습니까? 잡아다니는 힘을 측정했고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했죠. 그래서 잡아다니는 힘을 가속도로 나누면 우리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한 질량을 관성질량이다 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의 속도는 관성이 얼마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 작용하면 관성이 큰 물체는 가속도가 작게 생기고, 똑같은 힘을 작용하더라도 관성이 작은 물체는 가속도가 크게 생기는데, 바로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가속도를 측정해서 그 물체의 질량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한 질량이 관성질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력 질량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데, 만유인력을 우리가 중력이라고도 부르는데, 두 힘은 같은 힘이고 영어로는 같은 말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만유인력도 얘기하고 중력도 얘기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다니는 힘인데, 이거는 접촉하지 않더라도 힘이 작용합니다. 이 물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만유인력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도 작용하죠. 지구와 달 사이에도 작용하죠. 이렇게 접촉하지도 않는데도 힘이 작용하면, 서로 잡아다니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그 물체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유인력을 작용하게 만드는 성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질량이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질량이라고 부를 때 다른 것도 질량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은 중력 질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질량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만 보고 하느냐? 만유인력이 얼마나 작용하는가, 이것만 보고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힘을 만유인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중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둘을 영어로는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라고 하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유인력이란 무엇을 얘기하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정의된 힘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우리가 잘 알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특징은 뭐냐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바뀌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인력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력, 이것도 역시 원인이 질량입니다. 중력의 원인은 중력을 작용하는 성질, 이 질량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만유인력을 왜 중력이라고 부르냐면, 지상에 놓인 물체,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구 중심과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겠죠. 근데 지상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가 작아서 그 작은 움직이는 정도는 무시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체가 이동하더라도 그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안 변하고 똑같이 mg다 라고 놓죠. 자, 그러면 만유인력의 특징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특징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 힘은 어때요? 이 힘은 움직이더라도 안 변하는 일정한 힘을 받죠. 그러면 그런 운동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 둘을 한꺼번에 다 똑같이 질량이 원인인 힘은 몽땅 다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과 중력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얘기한 지상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웨이트라고 합니다. 이 웨이트를 다시 우리가 번역하면 뭡니까? 무게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게라는 말을 중력, 힘이라는데 강조하지 않고 얼마나 무거운 정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게 얘기할 때는 질량 단위, 킬로그램을 써서 그냥 무게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이용하는 것과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weight라고 하는 단어가 이용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질량은 만유인력이 원인이 되는 것을 부르는데 중력의 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중력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 한다든가 만져보고서 한다든가 중력 질량, 우리가 물리량 하려면 숫자로 대표해야 된다 그랬죠. 그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만유인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 만유인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 저울의 눈금은 바로 만유인력을 알려주죠. 중력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 만유인력 법칙에서 거리 R이 지구의 반지름, 이 거리 R 지구의 반지름은 안 변한다고 놓으면 그러면 이 mg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저 앞에 있는 저거를 갖다가 R 제곱분의 gm, 이거는 g는 만유인력 상수고 m은 지구 질량입니다. 그리고 R은 지구 반지름인데 그 숫자들을 다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81, 그 다음에 단위는 미터/세컨드 제곱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지상에서 작용하는 중력을 이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그러면 우리가 중력 질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다니는 중력을 로부터 우리가 중력 질량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량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뉴턴 역학이 나오고서 뉴턴 역학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 유명한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에서부터 뉴턴 역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정의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질량, 그 다음에 만유인력 법칙에 들어가 있는 질량, 이걸 그냥 뉴턴은 그러려니 하고 같다고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된 질량이 그 숫자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왜 같을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갖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하나는 관성의 성질, 관성의 정도. 이게 관성 질량이죠.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원인. 이렇게 이 두 가지 성질이 왜 같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 질량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력 질량은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만유인력 법칙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두 법칙이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두 법칙은 따로따로 다른 현상에 대한 법칙이죠. 하나는 운동에 대한 법칙이고 하나는 만유인력을 정하는 힘에 대한 법칙이죠. 이렇게 서로 완전히 독립된 가장 기본적인 두 법칙에 의해서 정의되는 질량이 같다고 하는 것이 퍼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알게 해준 실험이 바로 갈릴레이의 피사 사탑의 실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갈릴레이는 왜 이걸 실험했습니까? 그 전에 갈릴레이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같이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걸 2000년 동안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중력이 아닌 다른 힘도 작용하면 몰라도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둘이 같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큰 쇠공하고 나무공을 떨어뜨렸는데 둘에 작용하는 공기의 저항은 중력에 비해서 작았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떨어졌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공이 있는데 공 A와 B의 가속도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겠습니다. 가속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뉴턴의 운동방 정식을 이용합니다. F는 mA를 이용하는데 이때 F 자리에다가 힘을 대입하는 거죠. 어떤 힘을 대입하냐면 중력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mg g죠. 아까 g는 뭐였어요? 만유인력 법칙에서 r 제곱분의 gm, 이걸 g라고 간단히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식을 일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공 A의 가속도는 mi분의 mg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되죠. 또 다른 공이 있다고 하겠어요. 공 B에는 여기도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 공이 받는 힘은 F'은 그 공 B의 질량, 관성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것이죠. 그리고 공 B가 받는 중력은 이놈의 중력 질량에다가 G를 곱한 것이죠. 그래서 4식을 3식에 대입해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데
mi 프라임분의 mg 프라임이 되는데 두 공 A와 공 B의 가속도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mi분의 mg가 어때요? 1이고 mi 프라임분의 mg 프라임도 1이어야지 두 가속도가 같겠죠.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이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갈릴레이 피사의 사탑 실험은 사실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같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도 놀라운 뉴턴 역학에서 퍼즐이었던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이 왜 같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실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19세기와 20세기에서도 사람들이 아주 이상해서 이게 진짜 같을지 소수점이 한 몇 제짜리까지나 같을지 실험을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했더니 소수점이 아무리 정밀한 실험을 하면 할수록 둘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여기에 농구 게임을 합니다. 이게 던집니다. 농구공 던졌을 때하고 또 하나는 저거 뭐예요? 저거 골프공, 조그만 공, 질량이 다른 걸 던지더라도 만약에 초기적 곳만 같으면 처음 속도하고 위치만 같으면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질량이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바위를 던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만 똑같이 던질 것 같으면 같은 위치에서 그러면 똑같은 경로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이 퍼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느냐? 물리학은 뉴턴이 시작했다면 그 뉴턴이 나오고 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몽땅 다 해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죠.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해결이 되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작이 바로 동등 원리인데 이 동등 원리가 바로 무엇과 무엇이 같다고 하는 것이냐면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밑에 있는 요 27D는 인하대 물리 2 27강의 D 강의를 들으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설명된 것처럼 동등 원리에서 그 퍼즐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즐도 또 풀렸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중력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이렇게 만들죠.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인데 장방정식 휘어지게 만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휘어진 공간에서 최단 거리를 따라서 지오대식을 따라서 물체가 이동합니다. 질량이 크나 작으나 움직이는 지오대식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퍼즐도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대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물체의 질량은 물질의 양이 아니다. 물질의 양을 대표하는 물리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물체의 질량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정의된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과 가속도를 측정해서 질량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구한 질량을 관성질량이라고 부르고 또 다르게도 구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 물체에 작용한 중력을 측정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한 것을 중력질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질량이 왜 똑같을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정의된 질량이 두 가지 종류의 질량이 왜 똑같을까? 라고 하는 퍼즐이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전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Ask Professor 차에 대한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량에 대해서 물질의 양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